면책, 이제 파산하고 회생할 때 사실 자살자 상황까지 가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회생 파산인데 이것도 파산 면책이지. 파산 면책인데 이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이 있어서 이게 24개월까지 면책 특례를 해주고 뭐 36개월까지 안 해도 됩니다. 근데 서울회생법원만 그렇고 다른 회생법원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회생도 지금 지역 간 격차가 있거든요. 이거 법원의 문제이긴 한데 그것도 좀 조정해야 되고 이 특례가 또 30세까지만 돼 있습니다. 청년 우리 뭐 법에는 청년 34세까지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정하고 그래서 법원 문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회생 파산이니까 면책 기간 이 제도들을 좀 대화를 해서 좀 그러면요, 조정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하시죠. 일단은 기준이 전국적으로 다른 거는 그 일단 당장 문제니까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시행령으로 하든지 해서 좀 아니면 법원에 규칙을 만들든지 양형 규정처럼 이제 준칙이 다른 건데요. 그 법원하고 대화. 그거를 법원하고 좀 협의를 좀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예 시행령으로 만들든지 두 가지 검토해 보시고요. 그 지금도 면책이 좀 까다로운 게 있는가 본데 사실은 빚쟁이가 됐는데 죽을 정도로 결정할 정도면 못 갚는 사람이거든요. 그걸 아무리 쪼여분들 돈이 나오겠냐고요. 그거는 차라리 면책해 주는 게 맞거든요. 지금은 채무 원인을 따져가지고 면책 여부에 약간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법률상의 제한이라면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면책을 해주는 게 맞죠. 너 옛날에 그 돈 빌려가지고 낭비했으니까 면책 안 해줘. 막 혹시라도 이렇게 하는 이건 문제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. 그것도 법무부가 하든지 아니면 어디 경제부처가 금융위가 하든지 면책을 좀 이렇게 근데 면책 기준은 법원에서 쉽게 할 수 있게 법원이 재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면책 기준을 입법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. 재정경제부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재경부 하실래요? 재경부 하면 채권자 입장을 자꾸 드는 거 아닌가? 아닙니다. 금융위가 해야 채무자 쪽 사고를 하지 채무자적 사고를 하지 않을까요? 우리 같이 하십시오. 네네. 보겠습니다.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기초생보자 같은 경우는 조사자를 다 만들어줍니다. 그래서 그걸 넘기면 그 법원에서 받을 때 그건 완전히 신속 면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야간에 우리 국민들께서 잘 모르기도 하고 특히 이제 형편 어렵고 이러면 점점 이제 이런 정보가 부족하거든요. 근데 이거를 정보 접근이 좀 쉽게 하는 거 또 필요하면 예를 들면 아무데나 전화기 대고 물어볼 수 있게 그 우리가 원래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. 전화기의 최저 통신은 보장하기로 했잖아요. 이거는 아무 때나 전화 안 끊기게 해가지고 이 정도는 쓸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럴 경우에 최종 결론은 좀 더 쉽게 면책할 수 있게 또 대행 예를 들면 이것 지금 면책 신청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 법무사나 보통 그걸 통해서 하는데 거기도 뭐 100몇십만 200만 원씩 내라고 그런다는 것 같아요. 250만 원, 300만 원을. 그 돈 내고 어떻게 해 그걸? 그래서 지금 신보기에서도 신보기로 먼저 들어오면 그쪽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 그러면 보내면서 저희들도 그 구조를 붙이고요.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지원하는 제도가 좀 있고. 구조공단은 이거 좀 잘. 예, 지금 이게 전국에 올해 전주하고 제주까지 늘려갔고요. 예, 그 파산 면책할 수 있는 그 지역 거점을 갖다 대폭 늘려가고 있습니다. 네. 요즘 이게 홍보가 부족해갖고 지자체하고 좀 협업해갖고 파산 그 면책되는 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요새 현수막 뭐 이상한 것도 많이 달던데 그 현수막 홍보라도 한번 하시면. 네, 알겠습니다. 아니 실제로 정말 심각하다니까요. 네. 이거를 빚쟁이인데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털어줘야 그 사람들이 정상 사회 활동으로 복귀를 해서 경제 활동을 한다고요. 그게 우리 경제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. 근데 이거를 빚쟁이 상태로 놔두면 이런 자살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하지만 이 경제 활동에서 다 배제돼 가지고 우리 경제 역량을 떨어뜨린다니까요. 이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 털어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제도도 잘 만드셨는데
근데 쉽게 면책될 수 있게 하고 또 그 접근도 쉽게 자기 돈은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어려가지고 지금 죽을 판인데 무슨 대행 비용 250만 원이 어디 있어요? 말이 안 되잖아요. 법률구조공단 가장 핵심 사업으로 저희 무료로 해줍니까? 예, 예, 100% 무료로 해줘요? 예, 그렇습니다. 아 인지대까지? 인지대 넣는가요? 거의 무료입니다.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2만 한 3천 명 이상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. 여러분 우리나라 수준으로 그 다 해결해 주려면 1년에 한 100만 명씩은 해야 예, 예. 몇 년 동안 해야 뭐 좀 정리가 집중적으로 올해 이걸 좀 예산 부족하면 저 기획 예산처가 좀 더 어디 확보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요. 그럼 그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. 근데 저도 그런 상담이 요새도 가끔 오거든요. 면책하다 했는데 어디 법무사 사무실 갔더니 뭐 얼마 달라 그러는데 내가 그 돈이 어디 있냐. 그거 나한테 더 요새 와요. 나 그 구조공단 세주는 몰랐는데 구조공단이 그러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하십시오. 예, 예. 올해 좀 제가 지난번에 그 구조공단 업무 보고 받으면서도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구조공단 몰라요. 사업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하고 대폭 늘려보는 게 우리 핵심 사업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. 오히려 이런 홍보는 많이 있습니다. 이거 저 150만 원에 해드립니다. 네, 그런 거는 있어. 근데 맞습니다. 변호사 무료로 해준다는 홍보를 못 봤거든요. 어쨌든 이게 빚 문제 때문에 사람 자살하는 문제는 정말 앞으로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. 네, 이 부분은 계속 말씀 네, 주신 총리께서 좀 부분이어서 각별히 챙겨봐 주십시오. 네, 다 보겠습니다.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홍보를 잘 해라 하시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온라인에 이렇게 쇼컷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방식인데 실제 그거에 접근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려가 좀 없이 일방적인 알림 수준인 것 같아서 이 상황별 좀 홍보 대책에 대해서도 좀 더 전문적인 접근들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저는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그 호우주의 관련해서 말씀 주실 때 기술적인 대안도 있지만 그 노인들 이동하시는데 그냥 크게 사이렌을 울리셨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인 거죠. 이렇게 하나하나 알리거나 뭐 앱이 가거나가 아니라 그냥 마을에 크게 사이렌을 울린다는 방식.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좀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정부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많아서 이해를 잘 맞아요.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세부적인 제도를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 오히려 어떤 제도에 내가 가면 그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대응하거나 그러다 보니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빌려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이 부분들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죠. 그리고 법무부는 그거 적극 검토해 주세요. 예. 현수막에 저 파산 면책 신청 무료로 해드립니다. 네, 좀 법률구조공단 몇 번. 예, 대통령님, 그 현수막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여기 말하는 지역금융복지상담센터 이 센터장을 네네. 만났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온라인 AI 뭐 이런 걸 했는데 이분 말씀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서 자기가 그 걸어놨던 현수막 그걸 보고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 그런 게 또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당에서 이상한 현수막 많이 붙이는 것처럼 효과가 있어서 그걸 많이 하는 거예요.